위자료 30억이면 충분하죠? 여기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당장 헤어져요. 30년을 함께한 남편의 회사 사장실. 그곳에서 선영은 자신보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마주했습니다. 손에는 이미 준비된 이혼 서류, 그리고 30억이라는 거액의 위자료.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10년 된 외투를 입고 밑창 다른 신발을 신고 살아온 30년. 그 세월이 단 한 장의 서류와 돈으로 계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선영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선영의 눈이 떠집니다. 침대 옆 시계를 보니 정확히 5시였습니다. 선영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동선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30년째입니다. 선영은 냉장고를 열고 어젯밤 손질해둔 재료들을 꺼냈어요. 시금치, 콩나물, 멸치, 두부.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것들만 골라 샀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밥솥 뚜껑을 열었어요. 어제 저녁에 미리 씻어둔 쌀이 물에 불어 있었습니다. 선영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물 조절도, 불 조절도 모두 눈대중으로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프라이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시금치를 볶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선영은 시금치를 볶으면서 콩나물도 삶았어요. 냄비 2개, 프라이팬 하나를 동시에 다루는 모습은 베테랑 그 자체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어요. 선영은 반찬을 하나씩 그릇에 담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시작되겠지. 식탁에 반찬을 차리는 선영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느새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흰머리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얼굴에 화장을 하지 않은 지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화장품 살 돈이면 반찬 재료라도 더 사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6시 30분. 남편이 일어날 시간입니다. 선영은 남편 방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다 됐어요.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지금 나간다. 남편 영수는 몇 분 뒤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영수는 피곤한 기색 없이 깔끔했습니다. 선영이 차려놓은 밥상을 보며 영수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또 반찬이 이것밖에 없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국을 따라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은 감췄습니다. 시장 물가가 많이 올라서요. 조금만 참아요. 영수는 대꾸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식탁 위에서 울렸습니다. 선영은 남편 맞은편에 앉아 물만 마셨습니다. 아침은 남편이 다 먹고 나서 혼자 먹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영수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 일이 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마 회사에서 먹을 것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마. 영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이 뒤따라가며 남편의 구두를 꺼내줬습니다. 10년도 더 된 낡은 구두였습니다. 영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선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길게 내쉬고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먹다 남긴 밥과 반찬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것들을 치우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에게 했던 주문이었습니다. 선영은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였습니다.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10년도 넘은 낡은 외투가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신발장에는 밑창이 다 다른 운동화만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새 옷을 사볼 수 있을까? 선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직원도 늘고 거래처도 늘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도 여유로워지겠지. 선영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늘 빠듯했습니다. 선영은 시장에 갈 때마다 가장 싼 것만 골랐습니다. 과일은 멍든 것, 채소는 시든 것을 샀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 선영은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돌리고 이불을 햇볕에 널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선영은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허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으면서도 선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행복한 거야. 가족이 있잖아. 선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오후 2시쯤 되자 선영은 시장에 갔습니다. 저녁 반찬 재료를 사야 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선영은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채소가게, 생선가게, 정육점을 돌며 가장 저렴한 것들을 샀습니다. 사장님, 이거 좀 깎아주세요. 아이고, 사모님. 이미 싼 가격인데요. 그래도 단골인데 조금만요. 선영은 몇백 원이라도 아끼려 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택시를 타면 편하겠지만 그 돈도 아까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을 정리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순자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전화기 너머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뭔가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선영아, 지금 시간 괜찮아? 선영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영아, 이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선영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순자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선영의 평범했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오후가 마지막이 될 줄은 선영은 몰랐습니다. 선영아, 이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순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순자야? 무슨 일인데? 선영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강남에 갔다 왔거든. 선영은 소파에 더 깊이 앉았습니다. 응, 그래서? 순자는 또다시 말을 멈췄습니다. 선영은 기다렸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백화점에 갔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거기서 영수 씨를 봤어. 선영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아, 그래? 우리 남편? 선영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응, 회사 일로 강남 간다고 했는데 어디서 봤어? 순자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선영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자가 이렇게 말을 아끼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순자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순자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이었어. 강남역 근처에 있는. 선영은 그 백화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요. TV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크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회사 근처네. 거래처 사람 만났나 보지? 선영은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선영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 씨가 혼자가 아니었어. 선영의 손이 굳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선영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랑 같이 있었어. 그 말에 선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여자? 어떤 여자? 선영은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회사 직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거래처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젊어 보이는 여자였어. 30대 후반쯤? 선영보다 15살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키도 크고 옷도 되게 화려하게 입었더라. 순자는 본 것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머리는 긴 생머리, 파마한 것 같았어. 선영은 자신의 짧고 푸석한 머리를 만졌습니다. 명품 옷 같았어. 가방도 비싸 보이고. 선영은 자신의 낡은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장에서 산 10,000원짜리 티셔츠였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남편이랑 무슨 얘기했어? 선영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게 말해줘, 순자야. 제발. 선영은 간절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고통스럽더라도요.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 되게 편해 보였어.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수 씨도 그 여자 보고 웃고 있었어. 순자의 목소리에서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다정해 보였어. 다정하다는 말. 그 말이 선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선영에게 언제 다정했던가요? 언제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을 건넸던가요? 선영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명품 매장으로 들어가더라고. 순자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더 꽉 쥐었습니다. 명품 매장? 응. 가방을 파는 곳 같았어. 선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왜 여자와 명품 매장에 간 걸까요? 거래처 사람이라면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회사 직원이라면 더더욱 그럴 리 없었습니다. 가방을 고르더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여러 개 꺼내서 보는데 선영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 여자가 하나하나 들어보고 영수 씨한테 보여주고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선영아, 거기 있어? 괜찮아? 순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응,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었는데, 순자도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말해줘서 고마워.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거 아닐까? 순자는 친구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수도 있고, 하지만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잘못 볼 리 없다는 것을요. 순자는 남편을 10년도 넘게 알아온 사이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본 게 맞을 거야.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선영아, 확실히 우리 남편 맞았어? 선영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요. 응, 가까이서 봤어. 영수 씨 맞았어. 순자의 대답은 확실했습니다. 선영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 정장 입고 있었지? 응, 회색 정장. 남편이 오늘 아침에 입고 나간 옷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들었어. 영수 씨 목소리 맞았어.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순자는 보지 못했지만요. 선영아, 혼자 있지 마. 내가 지금 갈까?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선영은 거절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응. 전화해줘서 고마워, 순자야. 선영아, 힘내. 뭐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그럴게. 선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젊은 여자, 다정한 모습, 명품 매장, 가방을 고르는 모습.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 가방을 골라주는 모습,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화창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은 어두웠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야?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키웠습니다. 힘든 시간도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가 있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선영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선영을 위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늙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푸석했습니다. 옷도 낡고 초라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선영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25살의 그 밝던 얼굴은 어디로 갔을까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는 예뻤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선영 씨, 정말 예뻐요. 그때 남편은 선영을 보며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 마지막으로 웃어줬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거울에서 눈을 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선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선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30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요. 선영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순자의 전화를 받은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더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 5시가 넘었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순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순자가 받았습니다. 선영아?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자야, 미안한데.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선영아, 괜찮겠어? 더 듣는 게 알아야 해. 정확히 알고 싶어? 선영은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그래. 뭐가 궁금해?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지만 물어야 했습니다. 그 가방 어떻게 샀어? 순자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계산대에서 봤어. 영수 씨가 지갑을 꺼냈는데. 선영은 숨을 참았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냈어.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법인카드? 응. 그 회색 카드. 회사 이름 적힌 거. 선영은 그 카드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보여주던 카드였습니다. 회사 접대비 쓰는 거라고 했잖아.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래처 사람들 식사 대접하고 선물 사는데 쓴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른 여자에게 쓰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얼마였어?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기 망설였습니다. 말해줘, 순자야. 가격표가 잠깐 보였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500만 원이었어. 선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500만 원. 그 돈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선영의 머릿속으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이면 3개월 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아껴 쓰면 4개월도 가능했습니다. 새 외투도 살 수 있었습니다. 새 신발도 살 수 있었습니다. 미용실도 갈 수 있었습니다. 화장품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다른 여자의 가방이 되었습니다. 선영아. 순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영수 씨가 뭐라고 하던? 계산하면서 그 여자한테 말하더라고. 순자는 본 것을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이건 그냥 회사 접대비로 처리하면 된다고. 선영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더라. 익숙한 것처럼. 남편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해본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 여자는? 선영은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안심한 듯이 웃었어. 그리고 가방을 받았지. 순자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친구를 위한 분노였습니다. 내가 더 가까이 갔을 때.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점원이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 선영은 또다시 숨을 참았습니다. 사모님, 잘 어울리세요. 그 말에 선영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사모님. 점원은 그 여자를 사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영이 30년 동안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그 여자는 뭐라고 했어?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습니다. 고맙다고 웃으면서 대답했어. 순자도 화가 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영수 씨를 보면서 또 웃더라고.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수 씨도 그 여자 보고 웃고 있었어. 되게 다정하게. 선영은 언제 남편이 자신을 그렇게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정말 미안해. 이런 얘기하게 돼서 순자는 친구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말해줘서 고마워.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또 뭐 본 거 있어? 선영은 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완전히 알고 싶었습니다. 매장을 나올 때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수 씨가 그 여자 허리에 손을 올렸어.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익숙한 것처럼. 선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순자야, 혹시?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 얼굴 자세히 봤어? 응, 가까이서 봤어.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뻐 보였어? 선영은 묻고 싶지 않았지만 물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선영아, 말해줘. 괜찮아.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쁘진 않았어. 그냥 젊어 보였어. 선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젊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더라. 명품 옷도 입고. 순자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선영아, 너보다 예쁘진 않았어. 진짜야. 순자는 친구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누군지 알 것 같아? 모르겠어.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 순자도 궁금했습니다. 회사 사람일 수도 있고, 거래처 사람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회사 사람이나 거래처 사람에게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줄 리 없었습니다. 아니면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애인일 수도.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애인이었습니다. 선영아, 어떻게 할 거야?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선영은 솔직했습니다. 영수 씨한테 물어볼 거야? 그래야겠지. 선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선영아, 혼자 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 줄게. 고마워, 순자야. 근데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선영은 단호했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그럴게. 전화를 끊고 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500만 원, 법인카드, 사모님, 허리에 손,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만난 사이였습니다. 편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 그랬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30년이.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선영의 눈물도 계속 흘렀습니다. 그렇게 선영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아니, 어쩌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밤은 그 여자와 함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선영은 그 생각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으로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둠이 깊어졌습니다. 선영의 마음도 함께 깊어졌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선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30년의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은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남편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외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는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데웠습니다. 국도 끓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남편을 유심히 봤습니다. 남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담담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 네. 선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다녀올게. 다녀오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선영은 식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진실일까요? 정말 회사 일로 늦는 걸까요? 선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7시면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9시, 10시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11시가 넘기도 했습니다. 선영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녁은 먹었어요? 아, 응. 회사에서 먹었어. 언제쯤 들어와요? 글쎄,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전화는 금방 끊어졌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길게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끊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옷차림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똑같은 정장만 입었습니다. 색이 바랜 넥타이를 메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정장 새로 샀어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아, 응. 회사에서 거래처 미팅이 많아져서.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돈은 어디서 났어요? 회사 사정 어렵다고 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지원해줬어. 선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커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자주 울렸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전화가 오면 선영 앞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로 가거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통화했습니다. 선영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들렸습니다. 응, 알았어. 내일 보자. 걱정하지 마. 괜찮아.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선영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회사 일로 주말에 나가야 해. 회사 일로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회사 일이 너무 많아.
예전에는 주말이면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었습니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 생각만 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누구와 함께 있을까?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걸까? 선영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만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늦는다고 전화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늦을 것 같아. 알았어요. 선영은 전화를 끊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남편 회사에 가기로요.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회사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지. 선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도시락통에 밥도 담았습니다. 반찬 싸서 회사로 가야겠어. 선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직접 보고 끝내야 해.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마지막 일 수도 있는 도시락이었습니다. 다 담고 나서 선영은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선영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 여자와 정말 만나고 있는지. 선영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속아 살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쉽게 끝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위에 쌓인 삶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잠들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일이 걱정됐습니다. 무엇을 보게 될까요? 남편이 정말 회사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 여자와 함께 있을까요?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일어나 씻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을 골랐습니다. 제일 괜찮은 옷을 꺼냈습니다. 10년도 넘었지만 그나마 나은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을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선영은 서랍에서 오래된 화장품을 꺼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발랐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화장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날 거야. 선영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심했습니다. 직접 보고 끝내기로요. 버스가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의 운명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요. 버스가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선영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모두 어디론가 급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을 위해 싼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는 여기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가도 될까? 선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알아야 해. 선영은 다시 걸었습니다. 회사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5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대형 건설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선영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심장은 빨리 뛰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해. 선영은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깔끔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천장도 높고 화려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남편이 일하고 있었구나. 선영은 처음 알았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선영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 10층 대형 건설 가려고요. 아, 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여직원이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선영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땀이 손바닥에 맺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선영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구석으로 갔습니다. 1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 이야기 같았습니다. 선영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5층에서 남자 1명이 내렸습니다. 7층에서 다른 남자도 내렸습니다. 이제 선영 혼자였습니다. 선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10층에 도착했습니다. 딩동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선영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대형 건설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무엇을 보게 될까? 선영은 두려웠습니다. 혹시 순자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오해는 아닐까? 마지막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자판 소리가 들렸습니다. 입구 쪽 책상에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비서처럼 보였습니다. 여직원이 선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여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사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여직원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여직원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장실 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영을 봤습니다. 예약을 하셨나요?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해서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여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모두가 선영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요.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여직원이 선영을 막으려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그때였습니다.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사장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선영의 몸이 굳었습니다. 여직원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은 사장실을 봤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말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여직원들이 시선을 피한 이유를요. 비서가 당황한 이유를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에게 여자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사장실에 있다는 것을요. 선영은 사장실로 걸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비서가 선영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